이번 시간에는 벤처 투자의 특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벤처 투자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벤처 투자 특징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투자자 발굴, 그리고 투자자하고 IR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서 소통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실제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벤처 투자자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보통 투자를 결혼이나 연애에 비유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러한 이유는 사실은 극도로 주관적인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좋은 연인이거나 배우자가 될 사람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거나 상극이 될 수도 있겠죠. 이는 주관적인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소수의 인력들이 이 벤처 투자를 주도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이해를 오늘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소수 인력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또 내부 인력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투자가 완료되기 위해서 그 투자사의 오너십이 있는 분과 바로 만나서 결정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회사에 급여를 받는 심사역이라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내부를 다시 설득하고 그래서 내부의 의결을 통해서 투자금이 집행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 파트너, 즉 나하고 이 투자들을 딜을 실무적으로 올리고 있는 심사역과의 신뢰관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내가 결혼할 배우자 집에 상견례 또는 집에 방문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 집은 이런 선물을 선호한다, 이런 선물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옷차림을 선호한다, 이런 톤 앤 매너가 더 좋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보를 얻고 그대로 실행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맞다, 나의 색깔을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타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성공 확률이 더 높지 않겠죠. 이런 측면에서 관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는 사실 경쟁사 또는 시장의 선점자 대비 우리가 월등히 기술 격차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를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마치 전체적으로 80점을 맞는 사람보다는 이 결혼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두리뭉실하다기보다는 뭔가 엣지 있는 한 방이 좀 있는 이런 기업들을 투자자는 선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투심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 한 단어로 귀결이 되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기업이 매출도 좋고 이런저런 부분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이 대표님이 직원을 대하는 인성이 너무 좀 부족한 것 같다. 업계에서 평판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라고 해서 드랍이 되거나 또는 이 기업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의 기업 문화라든지 이 대표님의 어떤 이런 열정이나 근성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은 굉장히 높게 살만하고 이 일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이 성장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포인트로 뭔가 좀 진행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자 유치의 어떤 이유는요, 시장이 매력적이다. 내가 타겟하는 시장이 몇 조 단위의 시장에서 선점자가 없는 시장에서 이거 파편화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1등으로 치고 나가면 이 정도의 MS를 차지했을 때 이 정도의 매출 캐파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 형태로 이 시장이 매력적으로 다라는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우리 강력한 창업팀, 대표자의 어떤 역량 이런 부분들을 전면에 내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달성한 유의미한 성과 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필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일종의 어떤 가점으로 작용이 돼서 투자 유치에 성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외에도 원래 투자자가 관심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들, 그래서 내가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서는 다른 투자자들한테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이 투자자한테 주목받는 이유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결혼이나 연애에서 서로 핏이 맞는다라는 부분들을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과 맞습니다. 특히 농식품 펀드처럼
원래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이 가지지 않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펀드가 투자사에 결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관련 분야에 좀 더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기업을 발굴하게 되는 측면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결성한 펀드가 무엇이 있고 의사결정 체계는 어떻게 되고 주요 투자 관심 분야, 어떤 단계에 기업을 투자를 하고 투자 금액 티켓 사이즈가 미니멈 맥시멈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 이외에도 그 포트폴리오 기업들을 통해서 이 회사에 대한 어떤 평판이나 피드백, 일하는 방식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진행하시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물론 창업자 입장에서 투자자를 고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돈이 급하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이런 업계에서 평판이 좋지 않는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아서 내가 회사 경영에 더 어려움을 또는 이렇게 우리 보통 시집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위주얼, 고주얼 너무 관여를 많이 해서 내가 올곧이 경영하기 어려운 이런 투자자라면 한 번은 거르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선 회사의 어떤 아이덴티티나 포지셔닝이 중요한데요.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제품 서비스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마치 내가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본 소통을 할 수 있었다 정도로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평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품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구구절절 설명하는 거는 사실은 뭔가 엣지 있게 보이지 않고요. 지표로 우리가 시장 1위자 사업자이다. 우리가 연간 100%씩 계속 성장하고 있다. 라든지 그들이 뭔가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포인트를 강조해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우리 팀 또는 마켓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기업에서 어떠한 유일성과 차별성이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ICT 통째로 그냥 이렇게 전체 기업들을 이렇게 묶다가 굉장히 파편화됐죠. 이런 것들이 뭔가 유일성을 나타내기 위한 건데 누구는 푸드테크라고 얘기하고 또 누구는 우리는 더 나눠서 이렇게 드롭테크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분야를 나눠서 아니면 지역을 나눠서 우리가 어떤 테크 쪽에서 어떤 분야 쪽에서 이 지역에서는 1등이다. 사실 우리 대기업들이 광고하는 것들도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그 분야 1등이다. 근데 그 기준은 다 자기들이 기준을 갖고 있는 것처럼 뭔가 유일한 포지션이라는 어떤 뭔가를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생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 스타트업에는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자생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투자금이 없어도 이 기업이 플랜 B로 버틸 수 있는 전략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플랜 B에 대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국에서는 사실은 아직 M&A 엑시트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전 IR 사업 계획서 작성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결국 우리가 VC의 자금 회수 90%가 IPO를 통해서 회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IPO 가능성이 있는 매출 볼륨을 타겟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사실 펀딩이라는 과정이 짧게는 3개월에서 시리즈 B, C로 넘어가면 6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창업자분들 많이 만나 뵈면 우리가 다음 달에는 이게 진행이 된다. 어디하고 협업을 진행 중이다. POC를 곧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2달 후, 3달 후에 다시 또 업데이트해서 만나보면 아직도 그대로인 상태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특정하게 어떤 기업들은 어제 말한 걸 오늘 실행하고 오늘 얘기한 걸 또 내일 실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고요. 앞으로도 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계획하시는 대로 계속 사업을 진행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을 주게 됩니다. 연애나 결혼을 제가 투자해서 계속 얘기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연애하는 과정과 유사한데요. 내가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에 늦거나 나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되게 불성실한 태도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뭐 굉장히 딱 어떤 데이트 기념일인데 뭐 준비가 전혀 없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나에 대한 어떤 뭐 톤 앤 매너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 기업이 어떤 실행력이라는 걸 통해서 이 기업이 얼만큼 앞으로 진척이 될 수 있을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척도로 활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료 작성, 피칭은 대표님이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업 단계가 좀 커지면 CF 포지션에서 다른 분들이 하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초기 기업 투자 자리에서는 대표님이 직접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뭐 자료 준비에 미숙하신 대표님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대표님이 한번 내가 직접 발표해보고 장표 순서라든지 뭐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꿔보시면서 내가 마치 작성한 것만큼 숙련도 있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앞에 장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게 소개로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팁으로 드렸던 것들이 결국은 포트폴리오 기업의 소개를 통해서라도 결국은 소개를 통해서 가라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 콜드콜 방식으로 투자자들한테 메일 보내고 전화 보내고 하는 것들은 사실 제대로 검토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전화가 갑자기 들어와서 제가 이런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제가 여건이 되지 않는 이상 받기가 어렵고요. 그 여건이 되지 않는 확률이 사실 확률로 9할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일을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형태의 전화 형태보다는 누구를 통해서 가시는 거고 결국은 최근에도 제가 받았던 사업 케이스들도 뭐 지인이 메일 하나 보낼 건데 검토해 줄 수 있냐 메일 보내고 검토해 달라보다는 이런 테마의 이런 기업인데 지인이 검토해 달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 분야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나 보내주세요 제가 한번 보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라고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요 지인을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포트폴리오 기업 대표님의 소개로 심사역한테 이렇게 소통을 한번 하고 사전에 그 소개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대화를 하는 거에 통해서 사실 대화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우리 줌을 하나 띄우셔가지고 거기에 내가 셀프로 화면 띄우고 얼굴 노출시켜서 녹화 버튼 누르시면 내가 마치 셀프 강의 찍듯이 10분이든 15분이든 찍으실 수 있으세요. 15분 넘기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5분 이내에 목적은 이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와 오프라인 미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팀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이런 성과를 달성했는데 투자자의 어떤 뭐 고견을 듣고 싶다. 이런 형태로 해서 미팅 잡는 걸 목적으로 하는 5분 정도의 영상과 IR 자료를 5분 이내에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간 싸움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사실은 내가 다음 달에 돈이 없어가지고 투자자를 만나기 시작하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축되고 그 안에 좋은 추가적인 딜을 발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나쁜 계약 조항들도 우리가 수용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들을 왕왕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대표님들은 혹시나 투자 유치를 진행한다고 하면 시리즈 A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우리가 BEP를 월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지표 더 만들어서 그 원하는 지표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밸류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월간 BEP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적자 상태인 경우라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돈을 받지 않으면 다음 달 경영이 어렵고 임금이 체불될 이런 마음 심리적 위축 때문에 그 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업보다는 팀 구성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사업 모델 또는 사업 분야는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최초의 팀이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고 어떤 구심점이 있는지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고요. 첫 번째로 보는 대표자,
그리고 그 다음 보는 팀, 이 팀의 어떤 팀빌딩 히스토리 보는 부분들이 결국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히 창업 기업에는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팀이 깨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팀빌딩 히스토리를 강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리그전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이나 연애 이런 것처럼 내가 100명의 여자에게 80점을 맞아야지 결혼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30점인 남자지만 한 명이 나에게 90점을 오케이 해주면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는 나의 꿈에 동의해주는 한 명을 찾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투자자가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휘둘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나의 꿈에 동의하는 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지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